여러분은 부모님 생신이 헷갈려 난감했던 적 있으신가요? 저는 있습니다. 양력 생일을 사용했던 저와 달리 부모님 생신은 음력으로 계산한 탓에 매년 날짜가 바뀌어 몹시 혼란스러웠었죠. 저와 같은 사람이 꽤 되었는지 포털 사이트에도 양력과 음력 계산기가 따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왜 어른들은 계산하기 복잡한 음력을 사용하는 걸까요? 이 물음의 답을 얻기 위해선 시간의 역사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럼 우리 함께 우리나라 역사 속의 시간을 알아보러 떠나볼까요? 역장 박삼열과 함께하는 간단하고 이해하기 쉬운 역사 이야기 간역 출발해보겠습니다. 양력과 음력, 정의는 이렇습니다. 양력은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데 걸리는 시간을 1년으로 정해 날짜를 세는 방법이고, 음력은 달이 모습을 바꾸는 데 걸리는 시간을 한 달로 정해 날짜를 세는 방법입니다. 양력은 태양력이라고도 불리며 음력은 태음력이라고 불리죠.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양력과 음력을 모두 사용하고 있는데요. 예로부터 동양에서는 달의 차고 기움에 맞춰 한 달의 길이를 재고 계절의 변화를 태양의 공전에 따라 1년을 24절기로 나누는 태음태양력을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시간 계산 방식의 변화가 온 것은 개항을 전후한 시기였는데요. 1882년 박영효는 이모군란 관련 논의를 위해 일본 동경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때 박영효는 약속을 잡기 위해 평소처럼 날짜를 음력으로 표시하는데요. 그러자 일본은 귀국의 달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자신들이 사용하는 달력과 다름을 알려주게 됩니다. 이 일로 박영효는 양력이라는 시간 개념을 접하게 되죠. 이후 서양 세력과의 교류가 확대되면서 조선의 외교관들은 서양의 태양력을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박영효, 김홍집, 유길중, 박정양 등 계합파 관료들에게 태양력은 더 이상 낯선 것이 아니게 된 것이죠. 그렇게 조선 정부는 1895년 을미개혁을 통해 전통적으로 사용했던 음력을 폐지하고 태양력 사용을 선포합니다. 이제 중국 중심의 시간체계에서 서양 중심의 시간체계로 편입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조선의 변화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국가가 공식으로 인정하는 요일이 생겼기 때문인데요. 선교사들로 인해 7일제가 정착되면서 1895년 나라신문인 관보에 처음 목요일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것은 요일체계가 시작된 것을 의미하는데, 이에 대해 한국과 그 이웃나라들의 저자 이사벨라 버드비숍은 이것은 조선의 중대한 변화였다며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말처럼 양력과 요일의 사용은 조선 사람들에게 중대한 변화였지만 그보다 훨씬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간을 분, 초 단위로 쪼개어 쓰기 시작했다는 점인데요. 1921년 조선일보에 실렸던 시간을 이용하라는 논설을 보면 당시 사람들이 시간을 어떻게 생각하고 다뤘는지 알 수 있습니다. 1년은 1초가 쌓인 것이다. 1초를 유효하게 소비하는 것은 1년을 유효하게 보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시간이 금보다 중요하다는 등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죠. 1년마다 순환하는 계절과 절기, 자연현상을 중시하던 농업사회에서 시간 단위로 노동력을 통제하고 공장을 돌리는 자본주의 공업사회로 바뀌게 된 겁니다. 시간의 변화는 점차 세분화되어 노동, 공부 등 생산활동에 집중되었고, 우리는 시간을 전보다 더 쪼개고 맞추고자 노력하게 됩니다. 자연의 흐름에 맞춰 생활하던 사람들을 세분화된 기계적 시간에 맞춰 생활하도록 하는 일은 쉽지 않았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기관이 바로 학교입니다. 혹시 이 유물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이 유물을 한글로 바꿔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바로 시간표인데요. 지금도 똑같은 모습의 시간표가 교실 벽에, 여러분 가방 속에 함께 할 겁니다. 근데 이 시간표야말로 기계적 시간을 내면화하는 가장 중요한 장치였는데요. 시간표 덕분에 우리들은 정해진 시간에 해야 할 일을 하며 정확한 시간을 지키는 습관을 익힐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의 시간표만큼이나 시간을 정확히 사용해야 했던 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철도였는데요. 철도 도입 초기에 함께 들어온 시간표는 귀족이고 대감이고 출발 시간이 되면 기관차는 떠난다는 것을 조선인들에게 각인시켜준 것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세분화된 시간을 지키는 습관을 익히며 촘촘한 시간 속에 살 수 있는 인간으로 자라나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의 역사인 양력과 음력, 그리고 근대적 시간까지 이해가 좀 되셨나요? 어떤 이들은 1분 1초도 아껴야 한다며 시간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현대인들이 시간의 그물망 속에 갇혀 허우적거린다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모든 이들에게 차별 없이 똑같이 주어지는 시간, 우리는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요? 그 방법은 여러분들에게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끝마칠 시간이네요. 여러분들께 간이역, 근대적 시간 도착을 알려드립니다.